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또 바깥 추운 날씨에도 너무나 많은 애국 시민들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렇게 시간 내서 찾아와 주고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방송 언론인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이 2026년 2월 3일입니다. 제가 한국을 떠난 지 5개월 지난 162일 만에 오늘 귀국하게 됩니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162일 만에 귀국하게 됩니다. 금방 비행기 타고 오면서 보니까 삼천리 금수강산 대한민국이 정말로 아름답고 참 좋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풍요로운 나라 만들어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정의롭고 공정한 그런 나라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면서 든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입국하게 된 것은 첫 번째는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기 위함입니다. 55년간 법 없이 살아왔는데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8건이나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전환기 뉴스에 제가 발행인이자 또 기자 아닙니까? 언론이나 또는 표현의 자유를 막기 위한 지나친 고발 고소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건 현재 고발당하게 돼서 경찰에 출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미리 경찰에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조사받고 또 제가 죄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주 우려도 없고 또 제가 고발당한 것이 전환길 뉴스의 방송 내용을 가지고 고발당했기 때문에 현재도 공개돼가 있어요.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고 그래서 저는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밝힙니다. 구속될 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8건에 대해서 경찰서 가서 그렇게 조사 다 받고 무죄를 또 증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입국한 이유는 영화 홍보를 위한 것입니다. 피켓 하나 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이 영화 이영돈 감독 전환길 제작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2024 12.3 비상기험 그날 조작된 내란 감추어진 진실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내일 개봉입니다. 이것은 이재명을 지지하든 아니든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나는 비상기험에 대해서 그 전후 과정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싶다. 실체를 알고 싶다는 분들께 이거는 어느 누구 지지 반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께 보기를 권합니다. 세 번째, 이 영화를 통해서 진실을 알려내고 저는 세 번째는 이 영화를 통해 진실을 알리게 되면 다가오는 2월 19일 날 지기현 판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선고가 있습니다. 그 선고에 여러분께서는 현재 언론을 보게 되면은 사형시켜야 된다, 무기징역이다, 유죄라 하지만 이것은 역사의 길이 남을 중요한 일이로서 우리 후손들에게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와 있습니다. 저는 지기현 판사께서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회의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오직 헌법과 법률과 그리고 실체적인 증거에 의해서 양심을 가지고 선고해 주길 바랍니다. 아마도 그렇지 않다면은 지기현 판사님께서는 역사의 대역 죄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드리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전환길에게
전한길에게 제일 친했던 친구가 저에게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께 묻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이것은 개개인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뭘 쓸데없이 비상계엄 했나? 라는 분도 있을 것이고 국가 살리기 위한 구국 결단 아닌가라고 보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비상계엄이 잘했다, 못됐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더라도 대통령의 통치권 비상사태 선포를 내란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제가 있던 미국 워싱턴 DC에 지난해 8월 1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방위군 800명을 투입시켰습니다만은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평가는 달라지겠지만 내란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비상계엄이 내란이 돼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는 전한길을 쓰레기라고 했던 그 친구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 77조에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시간 만에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해서 2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서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헌법이 아니라 형법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형법 87조에 보면은 내란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란죄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헌 문란이라고 하는데 묻겠습니다. 국헌 문란이면 국회에서 2시간 만에 해제 의결할 수 있습니까? 헌법에 따라서 해제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국헌 문란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지난해 4월 4일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선고할 때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헌 문란 또는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약했다는 근거로 4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특전사령관 곽종근의 진술입니다. 바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그래서 헌법 행위를 막고자 했는 것 아닌가. 두 번째 홍장원 국정원 차장의 메모입니다. 정치인 체포함으로 해서 그거 국헌문란이다. 세 번째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바로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무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았다고 했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조지호 경찰청장의 담 넘어가는 국회를 끌어내라는 그 진술이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문영배는 8대 0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뒤로 그 당시에는 내란에 관한 것은 뺐기 때문에 내란에 관한 재판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고가 다가오는 2월 19일 날 선고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바로 4월 4일 이후로 내란죄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속에서 라이브로 많은 분들께서 재판 과정을 봤을 건데 그 와중에 지난 11월 12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문영배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사유로 꼽았던 4가지가 모두 다 거짓되고 조작되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가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문부 쓰고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했지만 그것이 비와 폰이 공개되면서
전부 조작됐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두 번째, 홍장원의 정치인 체포에 대한 메모 역시 4번이나 바뀐 거, 그게 진실 아니고 모든 것이 조작됐다는 거 드러났지 않습니까? 지령이 메모. 세 번째가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 뒤에 CCTV가 공개되면서 한덕수 총리가 스스로 위정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마찬가지로 담 넘어가는 국회를 끌어내라고 그때는 진술했지만 거짓이었다는 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아쉽지만 돌아보면 문영배와 그 8명의 헌법재판관들 이제 고개 들고 못 다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서둘러서 8대 0으로 파면 선고한 것은 잘못된, 한마디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탄핵은 사기 탄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란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 나옵니까? 형법 8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고 인터넷 세상이니까 누구나 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찾아보십시오. 형법 87조의 내란죄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헌문란이 있었습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곽종건 특전사령관의 진술, 홍장원의 메모,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위정, 4번째 조지호 경찰청장까지도 모두 다가 가짜라는 게 나게 됐기 때문에 국헌문란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헌문란도 없었고, 또 묻겠습니다. 폭동이라고 하는데 비상계엄 그 6시간 동안에 부상자 한 명 있습니까? 사망자 있습니까? 초등학생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폭동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또한 형법 87조를 보더라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무죄가 선고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반박 한번 해보십시오. 전환기를 쓰레기라고 했던 내 친구에게 묻습니다. 친구야, 반박 한번 해봐라. 나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자 지금까지 1년간 투쟁해왔고, 그리고 불의가 아니라 정의로운 그런 것을 역사 강사 출신으로서 우리 청년들과 미래 세대들에게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남겨주고 싶어서 1년간 투쟁해왔습니다. 이제 곧 얼마 있으면 2월 19일 날 지기현 판사의 선고가 있습니다. 내란은 부정선거가 내란이다. 자, 아니요, 이제 그래서 지기현 판사의 선고를 앞두고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기현 판사님 이 방송을 보신다면 지기현 판사님의 손에 대한민국 사법부 시스템이 붕괴된 것을 정상화시키느냐 아니느냐 결정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느냐 붕괴되느냐가 결정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나는 싫다, 김건희 여사도 싫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싫고 좋음을 떠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내란 우두머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내란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자꾸 덮어씌우니까 그것만 들으니까 내란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분위기가 되어 있지만,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보십시오. 헌법 77조와 형법 87조를 보십시오. 어떻게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기현 판사님, 아마 지금쯤
많은 외압과 회유가 들어올 것이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기현 판사님의 선고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운명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지기현 판사님의 선고 하나가 바로 저처럼 진실과 정의가 이기고 법치주의가 살아나길 바라고 공정과 상식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느냐 없느냐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 저는 봅니다. 부디 지기현 판사님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회유와 압박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의 목소리를 내고 싶은 것입니다. 부디 지기현 판사님께서는 헌법과 법률과 그리고 실체적인 증거에 의해서 지기현 판사님의 양심을 가지고 선고해 주십시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법을 모르는 저도 이해될 만큼 형법 87조 규정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내란이 될 수가 없다는 건 자명하고 온 세상 국민들이 나는 관심 없다 싫다고 하지 않고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다 이것을 무죄라는 건 만천하가 다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내라는 부정선거가 내란이다. 그리고 지기현 판사님께서는 일관돼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전 2025년 3월 7일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께서 관지에서 체포되고 구속되었을 때 그때 지기현 판사께서는 3월 7일 날 석방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석방명령 내릴 때 기준이 두 가지였습니다. 사유가 첫째는 구속 기간에 대해서 기존 관례는 날짜를 기준했는데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구속 기간이 만료가 지나서 결국은 석방해라 그랬고, 두 번째 사유가 뭐냐? 바로 공수처가 행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때 지기현 판사께서 석방의 사유로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없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시켰느냐? 그래서 석방명령 내린 것 아닙니까? 불법 체포. 또 묻겠습니다. 공수처가 여러분 관심만 조금만 가진다면 공수처의 권한에 내란 수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없습니다. 오직 내란 수사권은 경찰만이 가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도 여러모리에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 것으로 그냥 넘어갔지 않습니까? 직권남용죄를 수사하고 그 직권남용죄를 가지고 조사하다 보니까 내란죄를 엮어서 같이 결국은 체포, 구속의 사유로 삼았는데, 예를 들어서 전한길이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예를 들어 경찰서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전한길에 대해서 교통법규 위반이나 또는 교통사고로 이제 구속됐다 치면 그것에 대해서 수사하면 되는데, 갑자기 경찰이 전한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세무조사는 누가 합니까? 경찰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똑같을 것입니다. 분명히 공수처는 작년 3월 7일 지기현 판사님께서 선고한 그대로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불법 수사고 불법 체포라는 거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위대할수록 상식적이고 중요할수록 간단하다고. 지기현 판사님의 선고는 너무나 위대하면서 너무나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눈치 볼 거 없고 언론 눈치 볼 거 없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소기각 선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내란죄는 형법 87조 규정을 보더라도 국권 문란 목적에 폭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으니까 세상에 부상자 한 명 없고 2시간 만에 그저 비상기업 해제되었는데 폭동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저는 지기현 판사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지기현 판사님의 선고에 따라 대한민국 역사가 다시 살아나고 자유민주주의가 살아나고 사법부 시스템이 살아나고 사법 정의가 실현되고 이런 것이 결정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지기현 판사님께서는 헌법과 법률과 아까 말씀드린 실체적인 증거에 근거해서 공소기각과 그리고 무죄를 선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